2장 회계관리 따라하기 쪽으로 넘어오시고요. 자, 회계관리 전체 프로세스 흐름 도락에서 1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냅니다. 우린 자격증 체제로 가자겠어요. 그래서 요건 업무 때 대부분들 많이들 봐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맞춰봐야 되고 내가 어디서 무슨 실수를 했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도식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 부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뭐만 기억하냐면 ERP는 전체를 다 정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라는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회계관리 전체 프로세스는 저희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에 오면 프로세스 따라하기라고 해서 전표 장부 관리가 있고 전표 입력이라는 걸 하자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회계관리 쪽의 모듈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회계관리 쪽 모듈에 들어와서 전표 장부 관리라는 게 있죠. 네,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거고요. 일단 회계관리 2급이든 회계관리 1급이든 전표 장부 관리, 결산 재무제표, 자금, 예산, 고정자산 관리, 그리고 부가가치세 쪽, 뭐 이제 시험 범위에 차이가 없다겠지. 이론만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메뉴를 전부 다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는 요 전표 장부 관리 중에 누구를 들어가자? 전표 입력을 들어가자. 자, 요 부분. 그리고 ERP는 현재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의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일반 전표의 형태도 넣고 메인 매출 전표의 형태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져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영업과 관련된 쪽에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 판매, 돈을 받았다, 수금. 자, 그리고 내가 물건을 샀다, 구매.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줘야 된다, 급여. 생산 쪽에서는 외주를 맡겠다, 외주 가공비. 자, 요런 부분의 회계 처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회계 처리 담당자가 어떤 권한을 가졌든 이 사람 미결권밖에 없다, 승인권밖에 없다, 수정권이라는 최고의 권한을 가졌다. 어떤 권한을 갖든 무조건 넘어오는 전표는 다 뭐로 정리가 된다? 미결 전표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결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수정의 권한은 지금 회계관리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또는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그 종사자들만 사실상 그 권리가 전표 입력했을 때 바로바로 나와지고요. 다른 쪽에서 넘어오는 건 절대로 승인의 형태로 넘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결 전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해됐을까요? 그럼 반드시 무슨 처리하셔라? 승인 처리하셔라. 그 승인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무슨 부분? 이렇게 장부에 모두 다 뭐가 된다? 반영이 된다. 그리고 장부에 반영이 돼야 합계잔액 시산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디로?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형태로 간다. 요 얘기 했었죠, 여러분? 네,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는 부분에 이제 도식이 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에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전표 입력은 회계관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무엇 하겠다? 나는 일반 전표도 내가 넣고 매출 전표도 내가 넣고 매입 전표도 내가 넣을게. 이런 취지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들은 영업관리에서 매출 전표를 가져오지도 않을 거고요. 구매관리 쪽에서 우리 매입 전표도 안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의 취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원 등록 입력 방식에서 요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미결인지 승인인지 수정인지 이에 따라서 무슨 부분 전표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우리는 미결의 상태, 그러니까 승인과 수정의 권한은 전표 입력하면 모두 다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승인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력 방식이 미결이었던 사람은 반드시 뭘 해라? 승인을 꼭 해라. 근데 그 승인을 자기가 하진 못해요, 여러분. 네, 누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종 정보에 반영된다는 거 이제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메뉴에 들어가면 요 위치별로 보는 요령 때문에 붙여드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맨 상단에 입력하는 건 조회 조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회 조건 바락에서 여기 회계단이라든지 결의부서 작성자, 날짜가 들어옵니다. 네, 그 부분.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항상 무엇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표 입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는 메뉴 부분에 헤드와 그리고 무슨 부분, 지금 분계 부분 나눠서 가요. 그러니까 헤드 부분은 여기 이제 나와지는 의미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헤드 부분에서 내용에 따라서 또 반영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최근에 이쪽 시험 문제는 잘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내줘야 되는 게
실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냐면 여기 이해 못하면 프로그램 이해를 계속 못해요. 그래서 장부조회했는데 안 들어온다. 이게 왜 어디서 나온 거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이제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분계라는 건 말 그대로 차변, 대변 입력하는 거. 그런 얘기. 이런 분계하실 수 있잖아요. 회계 처리한다. 그걸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 3번 자리에 분계를 넣으면 여기 하단에 분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차변, 대변 나눠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RP의 특징은 뭐라겠죠?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리에 대한 부분. 근데 이 관리창은 내가 지금 어떤 계정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관리 내용은 전부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바뀐다. 그러니까 고정값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얘기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조회 조건 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전표 입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회계 단위, 결의부서, 작성자, 그리고 일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회계 단위에 대한 부분, 그럼 회계 단위는 일단 영향을 주는 자리에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어디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내가 본지점 회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본점과 지점 회계를 하겠다. 각자 하겠다. 그러면 사용이었어요. 그럼 이 자리가 흰색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냥 본점에서 전부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고 했었죠. 미사용. 그럼 이 자리가 회색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지금 무슨 부분? 이 본지점 회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회색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경우는 누구요? 자, 로그인한 사원이 유언규죠. 근데 이 유언규는 사원 등록의 권한이 여러분 회사 권한이었을까요? 사업장 권한이었을까요? 유언규는 회사 권한이었어요. 이 유언규라는 사원이 무슨 사업장 권한이었으면 이 사람이 지금 1000번 사업장 본점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000번밖에 등장이 안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영향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이지만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무슨 부분? 이 사람한테 무슨 부분? 조회 권한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 권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뭐 결의부서라고 하는 부분은 위에 우리 사용자로 로그인한 직원 있죠? 네, 그 종업원이 부서와 이 작성자로 같이 들어와줘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기본. 근데 여러분 지금 흰색이죠? 그럼 이 자리에서 무엇 하셔라? F2번 누르면 지금 결의부서 저 선택한 거예요? 그럼 여기 부서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죠. 자, 시험 보러 가셔서 조심하실 거 있어요. 자, 무슨 시험지 지문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뭔가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의부서라든지 내용을 따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했던 사람은 유언교로 로그인된 거로 시험을 보는데 지금 로그인된 상태 이 화면에 들어왔겠죠. 근데 이렇게 관리부로 들어오는데 무엇으로? 영업부로 뭔가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반드시 영업부로 바꿔서 전표 입력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데이터 영향 주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결의부서는 무엇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하면 결의부서라는 건 이 전표를 올리는 사람, 결제를 올리는 사람, 그걸 결의부서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작성자는 당연히 로그인 정보 그대로 들어오고 얘도 흰색입니다.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날짜는 프로그램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소면에서 PC를 열었을 때 PC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 날짜가 자동 반영. 흰색이니까 얼마든지 무엇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여기 참고해 보시면 조회 권한이 회사였을 땐 회계단위, 결의부서, 작업자 모두 다 흰색으로 바뀐다. 근데 조회 권한이 사업장이면 결의부서, 작업자밖에 못 바꾼다. 조회 권한이 부서이면 여기가 또 막혀 여러분 회색으로. 그러면 작업자밖에 수정이 안 되고요. 사원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회색. 뭐밖에 없다? 날짜만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인지 사업장인지 부서인지 사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쓸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ERP 쓰는 쪽에 취업 나고자 하신 분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리, 이런 건 설명 한 번만 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관리부 쪽에서 엔터 치고 내려오세요. 1월 18일 그대로 그냥 내려오세요, 여러분. 네, 그냥 내려오시고요. 자, 그럼 이제 커서가 이제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헤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헤드 부분의 내용, 여러분 번호 자리에 커서 안 들어가죠? 자, 번호 자리에 커서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번호는 자동 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전표 입력을 하면 자동 부여가 된다. 그런데 자, 시험을 보러 가시든 아니면 우리 같이 하실 때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자료가 저장이 되었어야만 전표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런데 이 번호 부여된 걸 안 보세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입력하고 그거 반영돼서 뭔가를 찾으라고 하면 막 가서 봤더니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장이 안 된 상태에 1, 2, 3, 4에 금액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만 계속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 자리에 번호라는 자리가 공란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져 있어야 뭐가 되어 있는 거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란인 경우에는 아직 저장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거 중요해요. 업무 때도 너무 많이 실수를 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을 하는 전표는 우리가 차변을 입력하고 대변을 입력해서 대차 차액이 없으면 대차 차액이 이 자리에 보이거든요. 대차 차액이 없으면 자동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ERP는 저는 되게 불편하다고 매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입금 전표는 라인이 벗어났다라고 해서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라인이라는 건 여기 분계 라인이 아니고요. 여기 헤드의 라인이에요. 근데 차변과 대변 넣었을 땐 차변에 100을 넣고 대변에 100을 넣으면 차대가 얼마가 돼요, 여러분? 100, 100으로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헤드 쪽에 있는 라인이 자동으로 벗어나거든요. 근데 출금과 입금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드의 라인을 벗어나야만 저장이 돼요. 그거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넘버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에 대한 적요예요, 여러분. 자, 재밌는 건 여기 품위 쪽에 넣었던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적요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ERP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여러분 하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 배울 땐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배웠죠. ERP는 계정 과목 등록만 있고요. 적요 등록은 어디서 한다? 전표 입력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품위 등록, 적요 등록이 묶여져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으로 하신다는 거 됐을까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품위 내역이란 부분은 여기 품위에 등록했던 내용을 가져다 쓰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품위를 넣어주면 적유에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변경은 가능해요. 네,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품위라는 건 이거죠. 회사에서 왜 품위 결제 받았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그 품위 결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별도로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에 갑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엔터 칠게요, 여러분. 유형에 가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그런데 1번은 여러분이 쓰는 게 맞아요. 자, 1번에 있는 일반은 여러분이 전표 입력에 들어서 나 회계직 직원이고 나 일반 전표도 넣고 매입 전표도 넣고 매출 전표도 넣겠어. 그러면 본인들이 회계 모듈에서 무엇하겠다 회계관리 모듈에서 전표를 직접 넣는다. 그럼 1번에 있는 일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매입, 매출, 수금, 변제, 수정, 본지정, 결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뭐냐면 매입은 어디에서요? 우리 구매 자재 관리가 있어요. 그럼 구매 자재 관리에서 내가 자재를 무엇하였다? 사왔다. 그럼 이런 매입 전표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자재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전표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형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매입이라고 뜨고요. 그리고 여기 연동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움직여요. 이 연동 부분이. 그래서 매입이 뜨고 이 부분은 어디서 전표를 보낸 거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출은 뭐겠어요? 영업관리 쪽에서 있겠죠? 그럼 여기 연동이 영업으로 뜨겠죠. 이해됐어요? 수금도 영업이죠. 돈 받은 행위. 그리고 반제는 무슨 부분일까요? 우리 반제라는 부분은 우리 반대로 뒤집어주는 걸 반제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계정을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하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제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제라는 부분의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 넣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용도 보시면 특정 거래처에 채권 채무를 특정 일자의 발생 금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나갈 수도 있지만 다른 거랑 무엇할 수도 있어요? 상계할 수 있어요. 반제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 자, 수정이라는 부분은 우리 분계를 무엇하였다? 수정하였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본지점은 우리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회계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본점인지 지점인지 내용이 보여져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본지점의 의미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본지점 간 회계 처리 시 사용되는 부분. 자, 결산이라는 부분. 여러분 결산은 여러분이 전산회계라고 하는 부분 배우실 때요. 자동결산이라는 거 배우신 적 있죠? 여기도 자동결산이 있겠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전표 처리하는 거. 그럼 그들은 결산 전표라고 들어오죠. 지금 스마트A나 세무사랑은 자동결산 전표가 이렇게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단 쪽에 결산 이렇게 글씨가 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하면 그게 손익대체 붕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이후에 손익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런 것처럼 이들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8번 결산이라고 표시를 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좀 달랐던 얘기죠. 근데 우리는 회계로 시험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뭐 선택하고 간다? 일반. 근데 여러분 지금 선택 버튼이 1번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엔터 해버리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기표 번호가 있고 상태가 있고 승인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기표 번호라는 건 승인된 전표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미결인 사람은, 미결자는 전표 입력하면 여러분, 여기 상태가 뭐로 들어오겠어요? 이 상태가 미결로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 상태란이 미결이었을 때는 뭐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기표 번호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을 사용하실 때 무슨 얘기 많이 하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부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자리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하실 때, 요 자리에 나와 있는 요거 정리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상태라는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기표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기표 번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태 자리가 무엇이면 승인이면 기표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 자리가 미결이면 기표 번호가 공란이에요. 그러면 승인이 아직 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인하고 오면 여기 기표 번호가 부여가 돼요. 됐을까요?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표를 승인했으면 도대체 누가 승인했냐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승인자가 자동으로 들어와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고요. 대체 차액은 차변과 대변으로 넣는 대체 전표를 입력했을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에 대차 차액이 나와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뭐 연동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시고. 자, 분계 부분은 다른 거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네, 분계 부분은 지금 위쪽에서 일반 선택하시고 나인 벗어날게요. 그럼 이 구분에 들어오면 출금부터 우리 6번 뭐까지 매출 부가세까지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면 출금은 무엇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돈이 나간 전표. 우리 입금은 돈이 들어온 전표. 근데 그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은 대체 전표로 쓰겠다. 자, 근데 ERP의 특징은 무엇이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매입 전표를 입력하고 싶대요. 우리 원재료 사왔어요 라고 하는 부분, 상품 사왔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요 구분란에서 몇 번을 넣는다? 5번 매입 부가세를 넣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매출을 했다라는 걸 넣고 싶다? 그럼 6번 매출 부가세를 누르면 팝업 창이 떠서 뭔가 입력하는 창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당연히 뒤에 해야 되고요. 됐을까요? 자, 거래처 부분이라든지 계정 과목 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코드를 입력할 때 여러분 한글 두 자치면 검색이 되죠? 코드 번호 알면 직접 치시면 되죠? 됐을까요? 네, 그런 원리가 모두 다 같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우리 거래처 등록. 거래처를 등록할 일이 생겼어요. ERP는 거래처 등록을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직접 등록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거래처 등록하려면 어디에 가야 된다? 거래처 등록 메뉴 따로 있죠, 여러분. 거기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우리 300만 원 넣고 싶다? 그럼 3 치고 플러스 플러스 넣으면 동그라미 3개 붙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적용은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동일해요. 지금 이 시험도 적용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적유를 선택해서 쓰시기도 하면 내장되어 있는 건 항상 코드돔 F2번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적유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품위 적유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 선택해서 적유를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RP의 다른 점은 이 증빙이라는 부분이 시험 출제가 됩니다. 그럼 증빙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셔야 돼요. 결론적인 증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사오는 부분이 여러분, 얘는 증빙은 지출 증빙이에요.
자, 지출 증빙이니까 돈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재사 왔어요. 돈 아직 안 나갔는데 이러면 언젠간 돈이 나갈 거잖아요. 구입이니까. 그래서 자산의 구입과 비용의 발생에 대한 부분은 3만 원이 초과가 되면 증빙 관리를 해라. 다만 접대비는 얼마? 1만 원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중에 그럼 접대 중에 거래처 무슨 부분 경조사비 나가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20만 원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게 여러분이 가시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시험에 그 문제를 지금 다 패스로 내고 있어요. 네, 근데 ERP는 요거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걸 어떤 거로 낼 거냐면 시험지 지문에 증빙을 입력하는 거 다 줘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뒤에 가서 어느 부분 지출 증명 서류, 검토표라고 하는 서류에 가서 자료를 무엇하고 조회하시고요. 1, 2, 3, 4 준 보기에 금액을 찾기만 해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접대비가 증빙 수취 금액이 1만 원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개정안이 들어갔어요. 1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경비나 자산의 취득하고 동일하게 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그럼 또 조건이 달라지긴 하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증빙은 여기서 조회되는 건 기존에 여러분 저희 앞에서 설명 한번 해서 보여드린 적 있어요. 무슨 부분으로? 관리 내역 등록으로. 그죠? 그래서 그 관리 내역 등록에 증빙이라는 부분에 등록했던 부분이 이 자리에서 F2번을 누르면 무엇 할 수 있다? 도움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관리 항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리 항목은 나오는 요건이 내가 개정 과목을 뭐로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 항목이라는 건 우리가 메뉴에 가면 관리 항목 원장이라는 게 있다. 관리 내역에 대한 원장이라는 게 있다. 또는 현황이 있다. 그 부분에 내용들을 보고자 하신다라면, 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라면 이 관리 내역에 넣어줘야만 내가 부서별로 내용을 뽑을 수 있고, 근데 그 부서도 뭐가 있다? 사용 부서가 있고 결의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별로 또 따로 뽑을 수 있죠. 결의는 위에 있죠, 여러분. 사용은 아래 쪽에 있죠. 그리고 우린 프로젝트별로 뭔가를 뽑고 싶다. 그러면 프로젝트별로. 우리 앞에서 이런 것도 넣었었죠, 여러분. 우리 광고 선전비가 있는데 광고 형태별로 데이터를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관리 내역 등록에 광고 형태 등록하고 거기에 광고의 형태에 해당되는 거 2개 등록했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계정 과목에 가서 무슨 부분 광고 선전비에 광고 형태를 우린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관리 쪽에 넣어주시고 우리는 필수 선택했죠. 차변 필수. 그러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나오면 우린 광고 형태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무엇 할 수 있다. 전표가 완성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세요. 네, 요 부분은 뭐 다른 부분 아니시고요. 전표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전표 입력되는 거 수정하시는 건 우리가 무슨 부분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 무조건 바로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덧대서 무엇 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되겠죠. 미결 전표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승인권을 가진 사람은 수정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권을 가진 사람이 전표를 입력하면 우리는 승인이 돼요. 근데 그 전표 무엇 할 수 없다? 수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결 전표는 수정할 수 있다. 그냥 덧대서 쳐라. 그런데 지금은 수정된 전표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용은 채점하지 않지만 업무는 다 쓰는 거지만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무슨 부분은 관리해야 될까요? 타계정으로 나갔어요. 타계정에서 받았어요. 라는 건 관리를 하셔야 우리가 원가 명세서라든지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를 형성하는 부분에 타계정이라는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 타계정은요. 정규에서 입력했다라고 해서 끝나지는 게 아니고요. 정규에서도 코드를 넣지만 여기 관리 항목 쪽에 타계정으로 보내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요거를 해야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타 프로그램을 쓰시다가 ERP로 변경을 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규모가 커지면서. 근데 이상하다. 나 저기에 타계정 대체를 선택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관리 항목에 안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관리 항목 쪽에 넣어줘야만 이게 반영이 되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 전표 검색은 우리한테는 뭐 그냥 검색 기능이 있는 부분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 요거는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여기 상단에 버튼들이 있죠, 여러분. 이 버튼 중에 전표 양식이라는 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왜 전표 양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거냐면 우리 왜 전표 양식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전표 양식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무엇하고 들어올 수 있다? 설정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의 전표 유형에서 선택된 번호가 이 전표 양식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표 양식에서도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체크박스가 있죠?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쓰는 전표 양식의 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셔서 보고 오셔도 되고 또는 전표 입력에 들어오셔서 전표 양식이라는 걸 눌러서 무엇 하셔도 된다. 확인하셔도 돼요. 됐을까요? 네, 그렇게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시험에서 내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 그러면 저희는 케이스 1번부터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법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1에 나와 있는 부분에 지금 일반 거래 자료 입력을 볼 건데 이 케이스 1은 그냥 프로그램 구동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언기로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는 사실 다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습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금 전표 입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거래를 드린 건 지금 전표 입력이 일반 거래, 매입 거래, 매출 거래 같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 했고요. 1월 5일 영업부 사원 박동현이 외근시 중식대 8,000원 어디에서 남산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식대 8,000원을 청구하여 나는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가 중식 제공하는 회사였나 봐요. 그리고 증빙을 뭘 받아왔다? 영수증. 그럼 간이 영수증 받아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입력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상단에 지금 유언규를 입력할 거고요. 월은 1월입니다. 그리고 일자는 5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희 연도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네, 연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품위내역 별도로 넣을 거 안 할 겁니다. 자, 유형은 무조건 뭐로 가자? 회계 관리 쪽에서 입력할 땐 일반으로 가자. 됐을까요? 자, 구분 자리에 가셔서 하단에 메시지, 이게 도움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메시지 쪽에 갔더니 출금, 입금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럼 구분란에 뭐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출금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코드 자리에 가셔서 복리후생비를 넣을게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세목 쓰기로 했죠, 여러분. 그래서 복리라고 넣으면 등록된 세목이 들어와요. 근데 재밌는 건 511번, 611번, 711번에서는 세목을 등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계정이 그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811번에는 세목을 넣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811번 중식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뒤에 가선 무슨 부분 저희는 다 생략하고 할 거예요. 자, 거래처에 가면 우리 이들은 거래처 남산식당이잖아요. 자, 여러분 출근을 하시게 되면 전표 입력할 때 남산식당이라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우리가 자격증은 저걸 채점하지 않으니까 안 넣지만 업무는 이 자리 공란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산식당 넣어주시고 금액은 얼마? 8,000원. 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저기도 넣는데요 라고 하시면 F2번 눌러서 적정한 저교가 있으면 무엇 하셔라? 사용하셔라. 근데 저희는 적당한 조교가 없는데요? 그러면 ES키 눌러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0이 붙어요. 그럼 직접 입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근시 무엇으로? 중식대라고 치겠다. 그래서 저기도 업무는 무조건 넣는다. 이거는 앞에 케이스 1만 이렇게 갈게요. 자, 증빙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이 증빙이 여러분 스마트일을 쓰는 데나 세무사랑도 이 증빙란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보제는 다 막아놔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증빙에 가면 재밌는 거 그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기준금액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3만 원. 그쵸? 자, 3만 원이 넘어갈 때만 입력하라고 떠요. 왜냐하면 3만 원 아래쪽은 간이 영수증을 받아오든 거래 명세표를 받아오든 신용카드를 썼든 현금 영수증을 썼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넘어가는 부분부터 증빙을 넣으라고 들어와요. 근데 ERP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ERP는
출근하시게 되면 증빙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선임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무조건 듣지 마시고. 안 그러면 이거 뒤에 가서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돔 F2번 누르면 우리는 앞에 관리 내역에서 등록했던 무엇이 증빙의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앞에서 관리 내역 했을 때 10번의 입금표, 11번의 기록용지라는 거 했죠.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관리 내역에 이 두 가지 입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등록했던 것도 보여질 거고요.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3번과 3A가 있을 거예요. 자, 3에는 일반 경비라고 되어 있고 3A는 접대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접대비하고 일반 경비는 무조건 구분 관리합니다. 이게 법인세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구분 관리. 자, 우리는 영수증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프로젝트 입력하라고 들어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젝트는 선택적인 거죠. 흰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용부서는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리후생비는 이 돈을 쓴 부서 관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거 어디서 설정했죠? 그럼 노란색 필수. 계정 과목. 자, 계정 과목 등록에 가면 우리가 구분 관리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다? 차변, 대변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차변을 필수적으로 넣을 건지 대변을 필수적으로 넣을 건지 그 필수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네, 그런 부분이 여기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는 입력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사용은 누가 했죠? 영업부서원 박동현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용부서에서 영업이라고 넣어주시면 영업부가 하나밖에 없으면 곧바로 들어와요. 그쵸? 근데 우리 코드도 F2번 당연히 되고요. 됐을까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 여러분 지금 보면 번호 자리가요. 번호 자리가 공란이에요? 아니면 번호가 부여됐어요? 공란이에요. 근데 대부분들 이렇게 업무를 막 열심히 보다가 누가 불러요. 그러면 누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표 입력을 닫고 갔던 거죠. 그런데 번호가 하나도 없었다면 저장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 하시라? 라인을 벗어나. 근데 그 라인은 여기 분개하는 라인이 아니라 여기를 헤드라고 했잖아요. 헤드 쪽에 라인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출금전표, 입금전표가 ERP는 불편해요. 사실상 ERP 쓰는 회사가 출금전표, 입금전표 잘 안 쓰긴 해요. 현업자들은 대부분 대체전표를 더 선호해요. 네, 그래서 많이들 안 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환경 설정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출금과 입금전표 쓸래 안 쓸래 선택 버튼도 있었잖아요. 우린 쓴다고 하고 들었지만 자, 그러면 여기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라인에 두 번째 라인이죠, 여러분. 두 번째 라인은 마우스로 클릭. 자, 두 번째 라인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저장하는 화면도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저장이 모두 다 끝나지게 되면 무슨 부분에 번호 자리가 뭐가 될 것이다. 우리 번호 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0001이라고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면 무엇이 됐다? 아, 저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내용은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내용. 자, 여러분 출금 전표를 해봤으면 우린 또 뭐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금 전표라든지 대체 전표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제는요, 두 번째 실습 예제는 우리 적요라든지 품위 등록을 쓰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월 10일입니다. 지금 관리부 사원 유원규가 구매품이 품위 번호는 뭐라고 줬냐면요. 1. 관리부 소모품 구입의 건이라고 줬고요. 자, 그래서 구매 품위에 의하여 관리부에서 사용할 소모성 부품을 영일 상점에서 구입하고 대금 얼마? 8만 원을 무엇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자, 비용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증빙은 뭐 받아왔다? 영수증. 일단 사고 쳤네요. 3만 원 초과했어요. 영수증 받아왔다. 8만 원 곱하기 2%의 가산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가산세 계산은 안 할 거예요. 그건 법인세 규정이 있고요. 자, 공급자 등록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건 왜 들어오냐면 지금 우리가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너 이거 왜 세금 계산서 안 받아왔어? 왜 신용카드로 결제 안 했어? 이러면서 그 누구한테 영수증을 받아왔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라.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영수증과 관련된 별도의 서류를 또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 정보를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공급자 등록을 드렸어요. 이게 거래처 등록에 있는 정보이면 거래처를 불러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거래는 거래처 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공급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1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우스로 그냥 클릭할게요. 위에 날짜 자리 가셔서 12일 넣어주시고 엔터 치고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품위 등록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단에 품위 적유 등록이 있었죠. 네, 요거 버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등록할 수 있는 게 뜨는 거 보이시죠? 자, 번호는 몇 번에 넣자? 1번에 넣자. 그럼 여러분 그냥 1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타 내지 말고 그대로 입력. 관리부 소모품 9,200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엔터 됐을까요?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등록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등록이 모두 다 끝났으면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자, 여기 품위 내역 넘버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등록했던 품위 내역이 검색이 됩니다. 그럼 1번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유형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다. 회계팀에서 일반 선택하시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구분란 무엇으로? 출금으로 갈게요. 자, 계정 코드는 뭐로 가자? 소모품비 가시면 되죠. 네, 소모품비. 자, 그리고 우리 어디에서? 관리부에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몇 번? 830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우리 여기까지만 케이스 1번만 넣자겠죠. 01 상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 여러분 금액 얼마이죠? 8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적유에 대한 부분 F2번 누르셔서 적정한 적유 가지고 오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적유를 쓰시든 편한 대로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소모자재 때 지급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9번 적유를 쓸게요. 그래서 이 적유를 복사해서 가져다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우리 그대로 갈게요. 자, 증빙 F2번 눌러줍니다. 여러분 소모품비는 접대비가 아니죠. 영수증 받아왔네요. 그럼 몇 번? 3번 영수증 일반 경비. 근데 여러분 조금 전 거랑 생각해 볼게요. 조금 전에는 얼마의 지출이 있었다? 8,000원. 자, 3만 원 아래쪽이죠. 3만 원 이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3번에 영수증 받았어요 라는 거로 그냥 끝났어요. 관리적인 측면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팝업 창이 하나 더 뜰 거예요.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급자 등록이 나와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제외 대상 내역이란 것도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외 대상 내역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외 대상 내역은 법인세법상 규정에서 이들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다면 너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받아오기는 그런 증빙을 받아오기는 어렵더라. 여러분 우리 국가한테 세금 냈어요. 세금 내면 대부분 지로로 낸다고 하지 않아요? 그쵸? 또는 고지서로 낸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세금 계산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9번의 코드를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농어민한테 뭔가 사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요? 우리 의제매입 수업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의제매입 수업했었을 때 무슨 부분? 농어민 매입분이 있으면 의제매입에 해당되는 업을 하고 있으면 우린 일정 부분만큼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공제해 줄게라고 했는데 증빙을 못 받아서 우리는 무엇으로? 면건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규정은 지금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우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X 누를게요. 자, 그러면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상호 자리에 누구 넣어주셔라? 01상점이라고 넣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2312, 123, 12라고 드렸고요. 자, 성명에 가시면 오영일씨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금일자는 대체적으로 시스템 날짜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날짜에 그대로 간 거라고 하면 그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 송금일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별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제외대상 내역 버튼 눌렀었잖아요. 거기에 송금을 하면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해주고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등 송금명세는 별도의 또 서류가 있어요. 그런 서류를 내주면 너 가산세는 안 내도 돼라고 했을 땐 이 송금일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입력하는 건 이 송금일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 하셔도 된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그대로 타이핑. 서울시, 서울특별시네요. 특별시, 영등, 포구, 영등, 포로라고 되어 있나요? 네, 영등포로 12.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송금일자가 필요했던 부분은
제가 은행을 통해서 계좌 이체하겠어요? 그러면 어느 은행 무슨 계좌로 넣어줬냐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때만 씁니다. 우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됐어요. 이게 이제 업무 가시면 여러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시험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와 사용부서란 부분을 넣으라고 나왔는데 우리 소모품비는 사용부서가 필수는 아니었네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넣겠다. 어느 부서? 관리부에서 쓰기로 했잖아요. F2번 누르시고 관리부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한글로 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부분. 반드시 상단에 헤드 쪽에 번호가 있어야만 저장. 그래서 출금과 입금은 조심하셔라. 우리 강제로 선택할게요. 두 번째 라인을 마우스로 클릭. 자, 그러면 저장이 되죠.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실습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번에 입금이네요. 입금. 자, 매출처 주식회사 우진의 외상대금 500만 원을 동전발행 당좌수표로 회수하고 여러분 동전발행 당좌수표는 현금, 당전발행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그쵸?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수금회사원은 관리부 유언규래요. 뭐 다 유언규로 우리는 몰아갈게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 1월 18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마우스 선택할게요. 자, 일자 선택하시고 18일 입력합니다. 자, 품위에 대한 건 입력 안 할 거고 유형은 일반이니까 그대로 엔터. 자, 구분란에 들어옵니다. 이런 외상대금 무엇으로 받았다? 당좌수표로 받았다. 그럼 현금이니까 입금전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금전표는 몇 번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와요? 2번. 그럼 여기 코 구분해서 2번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입금전표나 출금전표 처리할 땐 항상 상대 계정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8번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입력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코드가 있어야만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 거래처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우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진. 자, 그러면 거래처 이름 들어오면서 사업자 번호까지 보이겠죠. 금액은 얼마? 500만 원 회수했습니다. 자, 적용은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무슨 부분? 외상대금 회수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12번이 가장 적정하겠네요. 그럼 12번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당좌수표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증빙을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ERP 쓰는 분들이 제가 실제 근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들은 증빙을 다 넣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증빙의 관리는 세법적인 입장의 증빙 관리는요. 돈을 받거나 외상대를 결제하는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대부분 무슨 부분? 최초의 거래에 나 자산을 구입했어. 뭐로 샀어? 나 비용일 발생했어. 그럼 뭐로 지금 결제했는데 아니면 아직 못 줬는데 이런 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대한 부분만 증빙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관리 부분을 생각하는 회사는 지금 외상대금을 주었다, 외상대금을 받았다 이때도 뭔가의 내용들이 움직이면 이 증빙란에 넣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는 F2번 눌러주시고 이들은 입금표라는 증빙을 넣고 싶대요. 우리가 수표나 어음을 받아오면 회사에 사용인감이 찍혀있는 입금표 발행을 해요. 요즘 전자로도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넣어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10번에 있는 입금표 선택하시고 확인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프로젝트는 관계 없습니다. 작은 과목 우리 관계 없어요. 이 자금금은 말 그대로 뒤에 가면 예산이라든지 또는 자금을 세우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쓸 게 있느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일자는 1월 18일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부서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 부서를 누굴 넣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른 게요. 이 우진의 외상 매출급이 영업부 거예요라는 표시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영업부를 넣고요. 대금의 회수를 누가 했느냐라는 거에 입장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금사원을 누구로 써놨어요? 관리부 유언규. 그러면 난 여기다 수금사원을 넣고 싶어. 그러면 관리부 유언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관리라고 넣어주시면 관리부 선택이 되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서 부분은 회사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쓸 거냐라는 거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용부서는 돈 쓴 사람이란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생부서 또는 돈 받은 부분 이런 얘기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어서 자, 입금전표도 출금전표도 똑같이 헤드에 라인 벗어나는 건 강제적으로 하셔라.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라인 선택하시면 우리 번호가 부여되면서 저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작업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대체라는 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실습예제. 자, 일반 거래 대체. 자, 일반 거래 대체 부분은 차변과 대변을 넣겠다는 표현이겠죠. 자, 영업부에서 신학기 할인 행사와 관련해서 한국신문에 무슨 광고, 지명 광고를 내고 7만 원을 당사 소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당연하겠죠. 카드 영수증 받아왔을 거니까요. 지명 광고 7만 원짜리가 아직도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우린 준거대로 갑니다. 제가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고치지 않아서 자, 우리는 20일로 가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입력 방법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유형은 일반 선택합니다. 자, 우리 차변은 뭐로 가야 돼요? 광고 선전비. 대변은 뭐로 가요? 미지급금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광고 선전비를 갑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이 광고 선전비 반드시 833번에 있는 번호를 선택해야 하죠. 네. 그리고 거래처 입력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한국신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코드 관리는 안 할 거니까요. 금액은 얼마? 7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적유에 가셔서 뭐라고 넣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F2번 눌렀더니 적정한 적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참 많네요, 여러분. 그쵸? 자, 우리는 적정한 적유가 없어서 다시 그대로 입력하겠다. 그러면 엔터 치시고 무슨 부분? 우리 신학기 할인 행사 광고네요. 그래서 신학기 할인 행사 광고. 신학기 때 상당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쪽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증빙란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카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할 때도 조심하실 거. 여러분,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도 있지만 종업원 카드도 있죠. 그죠? 임직원 카드.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 중에 임직원 카드는 경비 인정 된다 안 된다? 된다겠어요, 여러분. 그거 부가세 때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임직원 카드로 사용한 건 경비 인정 당연히 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가세 신고할 때 법인카드는 사업용 카드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임직원 카드는 일반 또는 기타라는 의미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다만 거기다 단서 하나 달아드렸죠. 무슨 부분? 접대비는 무조건 무슨 카드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법인 카드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로 접대한 것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8번 선택하시면 되네요. 우리 법인 카드라고 분명히 문구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게 있다면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자, 사용의 부서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영업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은 무슨 부분? 우리 여러분 광고 형태가 노란색이죠. 자, 이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설명했던 거 무슨 부분 관리 등록에 광고 형태 넣었었고 계정 과목에 가서 요거를 설정해줬고 그리고 우리는 차변 필수로 넣어놨다. 차변 필수니까 무슨 색? 노란색으로 들어왔죠.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광고 2개 등록했어요, 여러분. 무슨 광고와 무슨 광고요? 지명 광고와 TV 광고. 그러면 지명 광고이니까 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럼 차변 정리 끝났네요. 대변에 가시고 우리는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누구한테 신문사한테는 줬지만 누구한테는 아직 돈을 못 줬다? 국민 카드한테는 아직 돈을 못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 카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98201 선택 금액 얼마? 7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아, 저는 상단에 있는 적유 그대로 쓰겠어요. 그러면 무엇 하셔라? 엔터 치시면 그대로 복사기는 있겠죠. 자, 이 자리에서 증빙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미지급금에.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도 여기다도 넣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작은 과목이라든지 부서가 들어옵니다. 자, 요 부분도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 미지급금엔 별도의 계정 관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미지급금이 어느 부서 거인지 연동을 시키고 싶다. 그럼 여러분 영업부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럼 영업부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건 안 하겠다고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고 라인이 벗어났어요. 대차 차액은 없어요. 여기 금액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번호가 자동 부여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출금 입금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를 띄어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은 프로그램 뭘 쓰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구조만 좀 기억하실 것. 자,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 복습할게요. 무슨 부분? 그럼 지금 유영규 씨는 권한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 권한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시스템 관리 권한 줬기 때문에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시스템 관리 쪽에 가셔서 무슨 부분? 회사 등록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자? 사원 등록 잠깐 갈게요. 자, 그리고 유원규 사원의 권한을 좀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부서는 우리 그대로 공란으로 가야 전부 다 보여지죠? 네, 전부 다 오픈해서 들어오고 유원규 사원을 들어가서 확인 좀 할게요. 자, 유원규 사원은 지금 현재 회계 입력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수정.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수정입니다. 그러면 수정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전표 입력하면 곧바로 뭐가 돼요? 승인이 되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입력해서 본인이 승인한 거니까 이 자리 승인권자의 유원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당연히 유원규가 이 작업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 단어로 따라 붙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승인된 전표는 뭐가 붙는다? 기표 번호가 들어온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미결 상태면 무슨 부분? 기표도 공란, 상태는 미결, 승인자 공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결 좀 해보고 싶으면 무엇 하시면 될까요? 권한을 뺏고 다시 입력해보면 되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땐 이런 데이터를 다 바꿨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건 교육용이잖아요. 망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케이스 1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케이스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